아, 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장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좀 보면은 시초가에 좀 개파락을 했다가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장중에 뭐 1%까지 빠졌다가 거의 약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을 다 빠르게 돌리면서 플러스 0.79%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다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완전 반대의 흐름이죠.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어제 하루 조정을 좀 받고 오늘 다시 조정을 회복하는 그런 반등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악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많이 이제 무뎌진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터키에서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기준금리가 19%까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금리 상승이 있었고, 주가가 폭락을 했죠.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터키 리라화의 환율도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악재와 호재를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 좀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평소와 같은 움직임이죠.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유난히 많이 상승을 했던 해였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000을 조금 이제 이탈을 했어요. 2996포인트로 이제 3000 직전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950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괜찮을 걸로 보여요. 또 금방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이상으로 결국 이제 금리가 혹시라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면은 또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을 이제 싸게 잘 담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상승 종목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관련주 먼저 보면은 웅진이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웅진 이제 기존부터 계속 강했던 종목이고, 이제 형제 주인 웅진 싱크빅이 장중에 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반납을 좀 했는데 18%까지 오르고 반납을 좀 했죠.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덕성이 제법 많이 오르고 15% 마감, 서현 23% 마감. 많이 올랐죠? 네. 1,500원에서부터 10배. 아무튼 서현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서현 탑메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가 좀 후반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원익큐브 정도 좀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신규로 등장한 게 이제 백산하고 화성 밸브인데, 백산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화성 밸브도 많이 반납을 했지만 장중에는 뭐 18%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신규 등장이라고 해서 뭐 오늘 등장한 건 아니고 사실 전부터 말은 계속 있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소외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밸브도 오늘 딱 빼고 보면은 윤석열 테마주가 한창 핫했던 뭐 2월, 3월 이렇게 해서 별로 오른 게 없었잖아요. 어제 조금 올랐다가 오늘 좀 크게 상승, 이렇게 신규주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테마라는 거를 진짜 알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뭐 거의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뭐 승일이라는 종목도 거의 뭐 두 번 상한가에 세 번째 20%까지 많이 오르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 형제 INC가 상한가를 갔고요. 얘는 좀 다른 재료도 있긴 했지만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재명 테마주를 전체 다 끌어올리는 좀 캐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주죠. 형제 엘리트도 장중에 뭐 26%까지 좀 올랐었고, 또 카스텔 바작이나
카스텔바작도 뭐 4% 수준인데 그래도 장중에 16%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에이텍 TN도 좀 의미 있는 상승 10% 상승을 했고, 수산 INT 10%, 코맥스가 정책주죠. 수술실 그 CCTV 의무화 정책주가 이제 7%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워낙 많지만 좀 이 정도만 오늘이 좀 올랐던 날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오른 거 고점에서 위험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모베이스 전자, 그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한 7%까지 하락했고, 모베이스 전자가 많이 받았죠. 마이너스 16%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 감사 보고서 좀 지연됐다는 공시 나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모베이스 전자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몇 개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오리엔트 전공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 윤석열 중에서는 모베이스 전자가 많이 빠졌고, 오리엔트 전공이 거의 뭐 3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괴롭죠. 엄청. 첫날 마이너스 18%, 거의 그 다한가까지 갔다가 둘째 날 마이너스 19%, 오늘 마이너스 9%.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한 50% 가까이 빠진 거죠. 1125원에서 82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이제 감사 시즌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이렇게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악재로 하락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뭐가 있었나? 선바이오? 선바이오가 아니고, 잠깐만요. 좀 유의할 거 좀 몇 개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저기 저장 안 했더니, 아무튼 이렇게 좀 아직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설령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래서 공시에 보면은 이제 뭐 적정 뜬 그런 기업만 골라서 사면 되니까요.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하락을 한 게 있었고, 그 다음 올랐던 게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이 KCT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거의 뭐 10% 가까이 좀 올랐고,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CBDC 있잖아요. 그 디지털 화폐화 하는 거를 좀 파일럿 시스템을 가동해 본다는, 테스트를 해본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반납을 전부 다 하고 마감을 했는데, 요런 이제 좀 좋은 내용이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좀 상승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한네트도 한번 볼까요? 21선 딱 걸쳐 있는데, 네, 뚫지는 못하고 좀 내려오긴 했죠. 물론 이제 차트 분석하고 이러신 분들은 21선 이하로 이탈하면은 뭐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괜찮아 보여요. 다만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이 멈추고 좀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고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설령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가 좀 이런 게 있었고, 또 개별주를 좀 보면은 S트래픽이 그 SK에서 좀 인수한다는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인수설은 뭐 좀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뭐 기사로 다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좀 상한가가 나왔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뭐 최근에 상장 날 바로 못 오른 종목들 좀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얘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되게 좋죠. 왜냐면 KT랑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협업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미디어 콘텐츠 기업,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보안 마감했네요. 저기 뭐야,
거의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KT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KTCS, KTIS 이런 종목은 많이는 못 오르고 1, 2%밖에 못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뭐가 있었죠? 그 키다리 스튜디오는 디즈니랑 벌써 뭐 같이 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승했던 종목이 뭐 있었냐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었죠. 이게 연예 기획사. 이 바이오 산업 좀 진출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넥스턴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바이오 산업을 좀 진출을 했고 자금 납입이 됐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네요.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 일이 있었고 또 특별했던 건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도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그 OTT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와, 근데 개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기관은 다 팔았고. 그래서 개별주들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제는 좀 오세훈 관련된 그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대선주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윤석열 테마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도 조금 일부 종목 상승이 나왔고 디지털 화폐 아직은 좀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용 그 지하 터널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정부한테 자금 요청을 좀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해저 터널 테마로 좀 유명했던 그 동아지질이 윗꼬리는 길게 닿았지만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특수건설 다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이죠. 또 20% 이상 상승했다. 5% 마감. 또 우원개발이 있고 뭐 KT 서브마린 이것들이 다 이제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가 지금 뭐 계속 이슈가 될지 유효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되면서 원래 좀 하루에 뭐 10만 주도 채 거래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42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거래 대금을 좀 터뜨렸어요. 아직 뭐 1000억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700억 이상 좀 거래가 나왔는데 이게 단발성 이슈로 끝날 수도 물론 있지만 좀 지속적으로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지질이나 특수건설 이 정도는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1700억 특수건설은 거래대금이 1700억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뭐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를 아직까지는 좀 알기는 어렵지만 그걸 좀 기다리면서 단기 수급을 이용한 그 단기 매매가 좀 지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좀 마감을 해봤고요. 네, 뭐 특별하게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신화실업은 별로 안 올랐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내일 장 마감 분석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